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성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야 할 우리 전북은 경제나 인구 문제 등 산적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기를 가능성으로 바꾸고자 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5분의 후보자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자가 향후 4년간 전북을 이끌 도지사 후보로 적합할지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당 후보 임정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입니다. 송하진입니다. 정의당 권태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정의당 도지사 후보 권태형입니다. 민중당 이광석 후보입니다. 네, 민중당 도지사 후보 이광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신재봉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으로 불리는 집중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집중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유토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가능한 한 여러 후보자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생방송인 관계로 만약 토론회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약식의 주도권 토론이나 공통질문 시간이 추가됨을 각 후보자들께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각 순서마다 답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정면에 놓인 모니터를 통해 답변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조연설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준비하신 공약을 바탕으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 지난 4년간 여러분들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송하진 후보는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300만 도민 시대를 공약하고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민은 줄고 경제는 꼴찌가 됐습니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GM 자동차 공장은 폐쇄되고 일자리 2만 개는 날아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경남은 살렸고 전북은 죽었습니다. 전북 대표 도지사, 그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전북 경제 어렵게 만드는 책임 그에게 있습니다. 도민의 밥그릇을 뺏긴 책임 그에게 있습니다. 도민들을 기만한 책임 물어야 됩니다. 저 임정엽이는 무너진 전북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농민과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광역화시키고 판로를 수도권까지 확대시켜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뉴질 사업으로 일자리 1만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재단을 만들어서 희망도 심겠습니다. 저 임정엽이 도민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행정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자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기호 1번 송하진입니다. 우리 전북은 자랑스러운 자연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의 상대적 낙후 때문에 소외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는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예산, 인사, 정책 모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유치되었을 때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환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전북 발전을 기약하는 신호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GM과 같은 아픈 상처는 새살이 돋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의 경제 체질, 구조 그리고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사권 사축 발전 모형을 가지고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같이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동북권 그리고 서남권을 주요 권역으로 해서 4대 축을 만들어서 전북 몫을 지키는 당당한 도지사가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권태용 후보자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통쾌한 변화, 다른 10년, 새로운 시작을 열겠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도지사 후보 권태용입니다. 전북 정치는 정신 못 차리고 전북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민을 들러리 세웠던 자치 오적을 청산해야 됩니다. 중앙 권력과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복지부동 남 따라하고 토와 특권이 판치는 자치 오적이 그 주범입니다. 일당 독점, 부패와 무능,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민평당은 전북을 경제 꼴찌, 복지 꼴찌로 만든 한 뿌리 두 형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반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241개 읍면동 마을자치경제센터를 만들어서 바닥까지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21만 5천 명의 학교 급식부터 도내 농산물로 공급해서 청년 일자리와 농산물 가격 보장을 하겠습니다. 판소리가 방탄소년단보다 유명한 문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중앙당 사무총장으로 맨 땅에서 미래 여당 정의당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 다른 10년, 새로운 시작 시간. 반드시 열어드리겠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민중당 이광석 후보자 순서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중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이광석입니다. 저는 4년 전 통합진보당 도지사 후보로 이 자리에 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지만 통합진보당은 민중당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민중당을 부활케 하고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세워준 것은 바로 촛불의 힘입니다. 그 촛불의 힘이 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그 촛불의 힘이 일시적 곡절을 겪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의 통일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이제 통일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진보 도정으로 전북을 확 바꾸겠습니다. 전북 도정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대중공업 철수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제조업의 침체, 무분별한 수익 개방의 가격 폭락으로 농촌 경제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농업 대혁명을 통해서 전라북도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새만금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통해 남북의 전면적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부구 SOC 참여를 통해 전북에서 생산되는 트럭의 우선 사용을 보장받아 전북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자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 도민호 심부름꾼 기호 2번 도지사 후보 신재봉 인사드립니다. 무너져가는
전북 경제를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40년 동안 NGO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전라북도 현안 문제 등 필요한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공사 중으로 비싼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친환경 기업을 유치해서 임대제로 전환하고 농업용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겠습니다. 과거에 저 신재봉은 농어촌 면세유와 농기계 임대업을 위해 농림문과위원인 홍문표 의원을 수차례 방문해서 법안을 통과하게 된 장본인입니다. 또한 농약과 농자재를 100% 무상으로 공급하고 장애인 체육관과 인성교육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저 신재봉은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공약을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새만금 개발 방안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새만금 개발에 관해 후보자들의 견해가 대단히 다양한데요. 새만금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후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개발 계획이나 청사진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26년이 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이야말로 앞으로 친환경적, 친인간적 개발로 인류 사상 최고의 한민족이 이뤄낸 개발 모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속도가 늦더라도 친인간적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로 역시 도로, 항만, 철도, 공항과 같은 SOC 구축은 필연적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자율주행 시험장, 스마트 해양 무인 통합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사업들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카본 타워를 조성한다든지 새만금 박물관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계인이 모일 수 있는 새만금. 다행히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회 성공을 위해서 한없이 아름다운 그런 새만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새만금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전북 또한 주목을 받고 새만금 또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친인간적인 분위기에서 새만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권태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만금이 91년에 시작돼서 이미 27년째입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과연 무엇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정부 탓을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보면 많은 욕심이 열거만 돼 있을 뿐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만금 수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5급수입니다. 새만금 목표는 계획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국가 사업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현재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라북도에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만금을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정부가 육성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향후 신산업 전환에 있어서 핵심은 수소전지 자동차 산업입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께서 전기 자동차와 여러 방안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수소 양산 체제를 통해서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 전환을 새만금에서 이뤄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중당 이광석 후보 순서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 새만금에는 역대 정권이 남발한 헛된 공약들이 적폐로 쌓여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 역시 앞선 정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요, 국제공항이요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송하진 후보가 앞장에서 이를 부채질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립토가 날려 미세먼지의 원천이 되고 물이 썩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생태 환경의 무덤 위에서 그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조건 없는 해수 유통과 내부 존설, 전면 중단으로 생태와 환경을 살려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수출농업이 아닌 통일농업의 씨앗을 뿌립시다. 이것이 저의 새만금 통일농업 전진기지 구상입니다. 새만금의 남북종자연구소 공동농기계 공장을 설립하고 통일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을 북의 지하자원과 교환하자는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놓고 전북 도민이 주체가 되는 활발한 토론과 공론회장이 필요합니다.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를 도민 주체 공론화위원회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와 도민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국제무역 항망, 농업용지, 물론 임대체와 무상임대하는 새만금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새만금 매립 지역에 외국 업체나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지사가 돼서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분양가 지가를 무상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관세는 5년간 무세로 특혜를 주어야 전국에 있는 기업과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망을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농산물 유통센터장을 항망 부근에 만들어서 농사지에 있는 모든 것을 중국과 유럽, 저 필리핀 월남 지역에 있는 데다 유통 판매 사업을 저는 마케팅 본부 전라북도 사업본부장으로서 농촌을 살리는 그러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농촌 기계, 농업인 그 모든 장비 기계의 면세육, 그리고 기계 임대, 농약값 절감, 농자재 무료로 주는 그러한 도지사는 중앙으로부터 114명의 국회의원들에 통해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앞에 놓인 모니터를 참고하시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입니다. 남북 화해 경제 협력의 시대에 새만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로 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들을 이제 일신하고 먼저 새만금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전북으로 이전을 추진해서 빠른 속도로 새만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정도의 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서 그리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개발 방식, 원주민들을 살려내는 개발 방식 또한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의 개발 구상은 첨단 자동차인 전기와 수소, 자율 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자율 선박 주행 시험장과 테스트 베드, 그리고 자율
항공 시험장과 연구 단지를 만드는 것들이 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도민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이 새만금 개발을 통해서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에 새만금 벨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기다려온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에게 새만금이 돈을,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전북의 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4명의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1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6분이며 이 6분의 시간 동안 후보자들을 지명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단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후보자당 주고받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합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할 시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정의당 권태영 후보부터 집중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본인은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현직 단체장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출마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전주시장을 2번 하시고 전북 도지사로 도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약속하신 공약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득을 2배로 만들겠다. 인구를 300만을 만들겠다. 관광객을 1억 명을 만들겠다. 야심찬 공약을 했습니다. 숫자로 된 공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공약에 대한 평가 없이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고 감사합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출마하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은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공약에 대해서도 제가 123개의 공약을 내세웠고 그동안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로부터 84%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받았고 우수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은 어디까지나 정책 이론상 정책 비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이런 꿈을 꾸고 기왕이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직 목표 연도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평균 소득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비전입니까? 구체적인 평가를 하셔야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주를 100만 다른 분에게 넘어가겠습니다. 2분이 넘었기 때문에. 비전이죠. 예, 잠깐만요. 예. 우리 임정엽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 GM 자동차를 다시 재가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GM 자동차와 협상하기 전에 저는 협상이 끝나기 전에 GM 자동차는 재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게 확신한 소신입니다. 그만둔 노동자들과 만나보면 이분들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어야 실직도 줄어들고 매각을 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재가동돼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 재가동의 방법은 GM 본사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350만 대 정도의 물량을 우리 군산 공장으로 가져와서 위탁 생산하는 것이 또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딜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군산 자동차 공장은 가동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지를 여쭤봤고요. 예.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런 차원의 연구가 더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바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돈을 8천억이나 주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군산의 일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해야 될 일이죠. 이미 실사 단계에서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싸웠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실사 전국 단계가 도에서 이미 해야 될 나오고 몫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합의까지 된 마당에 지금 사실 뒤늦은 사실 정책이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신재봉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를 한 건데요. 야당인 자유한국당, 뭐 적폐 정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여당인 민주당까지도 사실 그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그때 찬성 투표를 던졌을지 반대 투표를 던졌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참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 자기의 주권 행사고 그때 주권이고 자기의 의도인데 반대나 찬성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참. 본인의 소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면 네, 국회의원이라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저는,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네, 그래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까? 네. 왜 민주당 의원들 20명 이상이 그 체포 동의안에 반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그분들의 그 정치 성향이고 본인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국회가 형성된 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때 표결에 상정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부패상을 반영하는 것이 이번 방탄국회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의 신재봉 후보, 방탄국회의 본인도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역시 한 몫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후보님께서 그렇게 편견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가 좀 넘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민중당 이광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송하진 후보 공약을 보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새만금 국제공항 이렇게 새만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잼버리 대회는 5만 명가량 되는 청소년들이 열흘가량 야영하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 치른다고 전북이 도약할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국제공항까지 만들자고 하시는데 국제공항이 자판기 커피도 아니고 좀 의아합니다. 이제 곧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매립공사 빨리 해서 수변도시 건설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새만금 매립공사라는 게 갯벌을 준설해서 땅을 돋우는 방식 아닙니까? 이것이 전라북도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고 준설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 문제는 대책조차 없습니다. 수변도시 건설 계획은 이명박 정권이 남긴 새만금판 4대강 사업이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봅니다.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 항목이라 제가 다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세계 잼버리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이어서 세계적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보셨듯이 그것도 일회성이었지만 엄청난 발전을 함께 가져왔다. 또 남북 화해 시대를 만들었다 하는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의 개발도 앞당기고 전라북도의 모든 발전도 상당 부분 앞당길 것이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한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항 문제는 정말 우리 도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과거에 공항이 있었지만 폐기됐고 김제공항도 하다가 반대에 봉착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공항이 없이는 네, 잘 거의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충분합니다. 보고요. 예, 예. 문화체육 등의 국제 행사가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어도 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송하진 후보에 해봅니다. 대한 질문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다른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웅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후보님들 모두 정당을 대표해서 출마하셨습니다. 정당 정치가 바로 서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데 우리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당리당락에 따라 떼지어 몰려다니는 구시대 정치가 아직도 판치고 있습니다. 참다운 진보 정치는 항상 민중들과 함께하고 민중의 편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원칙과 소신, 정체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이 보수 정객들의 이합 집산으로 만들어진 민평당과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정책이고 가치가 필요 없이 그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또 지역에서는 따로따로 나와서 각자 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정의당 권태웅 후보는 정의당과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과연 온당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러고도 진보정당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주십시오. 예, 질문은 너무 길고 답변 시간 너무 짧습니다. 사실 국회의 정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6석인데 항상 뒷전에서 테이블에도 앉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8대 공약, 평화통일을 비롯해서 지역의 서민들을 보호하는 8대 공약을 걸고 사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내용은 별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네. 예. 국회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국회에서는 형님하고 다른 후보자께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형님하고 아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나와서는 또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기 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회에서 다르고 지역에서 다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한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면 남은 시간 네, 사용 남은 안 시간 하셔도 됩니다. 돌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2분의 시간은 질문과 응답 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방이 질문할 시간을 적절하게 예상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을 경우는 상대방 질문을 중간에서 제재하고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신재웅 후보 순서입니다. 네. 기호 1번 송하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그 새만금에 지금 지지분이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그 지원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방안과 그의 대안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만금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지사에 현재 하면서 그러한 그 새만금이 이렇게 지지분이 한 4년 동안 왜 이렇게 되었는가. 노력은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건 국책사업으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지지보는지 우리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처사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촉구하는 거 보니까 새만금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정부 하에서 새만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관심도가 매우 낮았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새만금의 속도를 내겠다 해서 공공 매립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 공사도 만들고 새만금 개발청도 직접 분산으로 이전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금년 예산도 새만금 개발 역사상 최대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구천억에 약간 못 미치지만 1조 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개발은 매우 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당 대표님과 그 도지사 후보와 같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 새만금 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예산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올리는 것은 저희 대표님에게 태클을 걸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2 고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해서 그때 많은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러한 114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전라북도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과 그러한 일에 저는 도민을 위해서 낙후된 전북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심부름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께 질문 계속하시기 네. 바랍니다. 저 우리 임정혁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도지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생계와 전라북도를 관장하는 수장입니다. 이게 정치인에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토론은 우리 전라북도의 생계와 전라북도를 걱정하고 전라북도의 잘 사는 전북을 전환하고 이끌어가는 데 참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정혁 후보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도지사는 전북 도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민선 시대의 지도자의 덕목은 행복한 도민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그 방향일 것 같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도 맞죠. 다만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을 얘기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구체적 성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시대에 행정 관료 출신들 중에 상당수는 프랭카드 정치 그리고 홍보 정치로 실질적 결과물에는 미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신 후보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도민들에게 구체적 목표를 이야기해 드리고 4년 내에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를 꼭 달성해서 그 공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전북에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저 정치인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의당 권태희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정의당 후보님은 큰 관심을 가지는데 전라북도에 일자리 만들고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과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기업 유치에 목을 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 유치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 기업 규제를 통해서도 사실 충청도 이하로는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물류 비용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가 산단을 만들었지만 군장 국가 산단만 해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발전 전략이 없다. 오히려 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그러한 내발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면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새만금 매립 지역에 그러한 무상으로 지역 분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대기업과 외국 업체를 들어오게끔 하면 일자리와 기업은 자동적으로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세나 몇 가지 혜택은 어느 지역에서나 내걸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새만금에 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만금을 산업 전환의 근거지로 완전히 새로 계획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다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네. 법안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혹시 못하신 말씀은 다음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도민 여러분, 유권자의 선택은 후보가 내놓은 공보에 적혀 있는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하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123 정책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123 정책은 1억 관광객, 소득 2배, 300만 도민이 가장 큰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소득 2배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1년에 8%씩을 올려야 됩니다. 현재 3% 수준도 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2년 후에 4천만 원 올리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4년 동안 인구를 3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시작하셨는데 꼬박꼬박 매년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전이다,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궤변이면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 송하진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인 충고를 주시는데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여러 언론기관들이 합동 토론 과정에서 한 패널께서 우리 임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실 때는 정확한 개념부터 잡고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때부터 개념 잡는 데는 상당히 느리신 것 같다는 그게 생각이 어떤 거죠? 드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하시는 건 전혀 맞지가 않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참소리 CBS 전북방송, 전부일보, 아니, 그러니까 건강방송 어떤 내용인지 근거를 당시에 얘기하셔야 했었고요. 되는 거죠. 다음 카페 녹색 생명사랑의 완주군수 후보자 정책 토론 내용 전문 게재가 돼 있습니다. 아니 확인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해보시고요. 얘기하셔야 되는 거 해보시고요.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내용, 그러니까 개념을 못 잡은 내용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니 개념을 어쨌든이 아니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무책임한 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논쟁을 어떤 하시는 게 건지를 아니고, 얘기를 하시고 예. 얘기를 하셔야죠. 근거. 자, 제가 근거를 얘기하셔야죠. 1, 2, 3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선-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 질문을 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네, 다른 후보자께 확인 한번 질문. 해주시죠. 네, 다른 후보자께 제가 질문. 근거도 분명히 확인을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닌 것을 근거를 얘기하시니까. 분명히 밝히고 말씀드렸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확인을- 어떤 내용인지. 그건 다음 잘못된 카페 녹색 지적이에요. 생명사랑 완주군수 후보자 정책 토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른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권태용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전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자치 오적이 그 주범인 것 같다. 이걸 척결해야 되겠다. 여기에 그 자치 오적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자치 오적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동안의 정치 관점이 도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치적과 재선을 위해서 이루어져 온 그런 여러 행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책임윤리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결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느냐 이런 것이 정치의 기본 시작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민들이 주도하고 도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자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치 오적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안 하신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사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그런 오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음은 우리 이광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진 후보께서는 삼락 농정을 통해서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농업소득을 보면 2016년 대비 전국적으로는 2.8% 농업소득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보다도 떨어지기는 하죠. 그런데 전북은 유난히 마이너스 4.4%, 성장이 4.4%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호는 있지만 전북 농정의 대표적 농업 정책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농업 행정만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광석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 농업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왜 유난히 전북만 삼락 농정을 주장하고 농정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소득이 줄어들었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지사, 송 후보의 삼락농정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논의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이 농민들에게 와 닿지 않았다라고는 부분들의 평가들이 분분합니다. 실질적인 소득 없는 논의 속의 탁상적인 그런 그 사고들이 여지껏
존재해왔던 것이 한 농정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 지불 제도를 통해서 영세 소농들이 이 소득이 올라가는,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그 역할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예. 대기업 그리고 수출농업 그리고 아주 그 큰 그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영세 소농에게는 전혀 소득으로 와 닿지 네. 않는 그러한 그 행정이 다 적폐라고 됐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수 다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아까 예. 답변 시간에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우리 정의당 권 후보님의 정책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민평당과 원내 교섭단체 꾸린 것 빼고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매우 양호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14개 시군 전북균형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또 중부 평야지대, 동부 산악지대, 서부 해안지대 등 특화 전략 산업을 기획 추진하겠다. 또 보면은 아주 그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층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또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 또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위원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제가 관심을 갖기에 매우 유용한 그런 정책들인데 저는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후보님과 논의를 좀 한다면 정책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상들은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좀 구체적인 걸로 간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저한테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정책들을 말씀을 하셔서 어떤 정책을 설명을 드려야 될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 토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출마해서 각 정당들이 정례적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책임지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은 채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자리가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님께 요즘 뭐 국민적 최대의 관심은 역시 남북회담, 또 북미 회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우리 자유한국당 측에서 우리 홍 대표를 비롯해서 어제도 보니까 한바탕 쇼, 뭐 선거용일 뿐이다, 뭐 이렇게 약간 좀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좀 해주셔서 모처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고 세계 평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좀 뜻을 좀 모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 후보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생각도 갖고 계신지 뭐 이런 것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참 우리 송하진 후보님은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이 나라의 걱정과 전라북도 도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4년간 운영하면서 현재 전라북도의 그 모든 현황을 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홍준표 대표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견제를 하는 당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확실하게 무엇이 이루어진 것을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할 정도로 언제는 회의를 가진다는 등 언제는 만난다는 등 안 만난다는 등 요즘에 선거 때가 딱 되니까 이번에는 또 선거 전에 되니까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뭐 만난다 뭐 여기서 무슨 어제는 또 이렇게 이러한 짓들을 하니까 이게 뭐 무슨 국민이 설득이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전라북도 도지사 출마한 사람이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고 뭐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떠한 합당이 되느냐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 가는 것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민중당 우리 이광석 후보님께 후보님께서는 뭐 지난 선거에서도 함께 또 선거를 치렀었고 또 특별히 제가 삼락농정으로 관심 갖고 있는 농업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삼락농정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시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좀 바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라는 어떤 총체적인 총량 지수가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삼락농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업인들, 농민들, 농촌에 좀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농민들도 그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틀림없이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광석 후보님께서 충고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공약에 더 구체화시켜서 가겠습니다. 지금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정책들을 구상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혹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에 좀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질문을 해주셔서 예.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집중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토론 감사합니다. 네,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집중 토론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 GM공장이 폐쇄됐습니다. 지역경제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민중당 이광석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GM대우하고 현대조선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성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의 영업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고 폐쇄됐고 떠나갔고 그래서 전북 도민들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는 현대중공업 그 기지에는 일정 정도 전력 요새 가능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GM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동이 자체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거기에 전기차 재가동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된다면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서 거기에 전기차 기지로 상용차 기지로 만들어서 그 전기차를 그 지역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서 생산해 내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우리 군산의 그 두 기업이 이렇게 지난 17년 7월에 폐쇄되고 조선이 그리고 한국 GM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군산은 말이 아닙니다. 경제 모든 상권 정말 아주 어려운 군산 지역입니다.
저희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는 수출도 잘 되었고 산업 그 생산도 잘 돼서 3만 6천 명이라는 그러한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활발히 생활했고 군산도 정말 행복해. 다른 지역에서 군산으로 살러 가고 싶다. 군산에 기업에 있는 데 가서 취업하고 싶다. 이랬는데 현 정부로부터 이렇게 잡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송화진 도지사 후보도 왜 그것을 정부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망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냥 군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송화진 지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오. 현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 모양이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군산 시민 유권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유한국당 113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저 신재빈이 도지사가 돼서 꼭 그 지역에 시간 다 활기를 됐습니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재봉 후보는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대 조선소 문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북 문제, 통일의 문제 100점짜리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나 전북 경제와 일자리 부분은 만점이 안 됩니다. 저는 전북에서 경제와 일자리 부분도 만점짜리가 되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시민들 중에 약 30% 7만 명 정도가 GM 자동차에 관련된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미 5천 명이 군산을 떠났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기업 하나를 유치해가지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위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입니다.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 정부의 해양 재건 계획에 따라서 이미 구조조정은 끝났고요. 200척의 선박을 발주합니다. 경남에는 이미 3척이 배당이 돼서 조선소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우리 군산 조선소도 가동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10%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안으로서는 기업 유치 하나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는 것도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돈이 지역에 돌고 그 돈이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가 되기 때문에 완주의 일자리가 느는 것 중에 30%는 사회적 경제 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화진 후보 순서입니다. 예, 우선 현대 조선소 그리고 GM 폐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으로서 경영의 잘못이죠. 적자 구조 끊임없이 왔었고 또 군산 공장 같은 경우 신차 만들었어도 유럽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하면서 계속 가동률은 낮아져 왔습니다. 이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10년, 12년도 이전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하나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제 생태계 자체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구조가 고도화되는 그런 체질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선 그런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반 전진기지를 구축한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대체 보완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 또 협력업체 우리 시민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미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보완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북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의당 권태영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예, 현대중공업과 GM 사태는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GM 자동차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일자리가 줄어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GM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현대 봉동 자동차도 상용차 생산이 줄어서 수백 명이 전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전환에 대한
명확한 상황 인식과 대처가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부와 저는 전라북도의 무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정말 전문가들에게 현재 산업 전환과 대책을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전라북도가 그런 토론회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확한 전략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만금과 현재 군산 지역의 위기를 묶어서 새만금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협동도시, 그다음에 농업 협동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야 산업 전환도 이루고 도민의 소득도 도민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산업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고용 위기의 현실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400억 지원되는 돈이 결국 어디로 가서 제대로 그 고통을 덜어줄 것인지,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환을 하면서 그 중간에 협동조합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이 함께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총 6분의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에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질의응답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2분이기 때문에 답변 시간까지 잘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부터 집중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 정부 대통령 공약상으로 질문을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질문을 받을 얘기를 후보를 했는데 먼저 지정하신 후 송하진 답변해 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더불어 기호 1번 신재봉 후보님, 질문을 받을 요청합니다. 후보를 지정을 하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데 그 공약 참 좋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답게 사는 공약을 어떠한 뜻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하진 후보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모든 정책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가 아까 새만금 개발도 결국 친인간적 개발로 가야 된다. 결국 인간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매우 인간적인 어떤 정서까지도 저는 그런 경우가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사람이 먼저다. 요즘 정말 너무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폐류 세상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정말 선생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인성이 가장 문제다. 앞으로 충효의 나라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의 덕목을 가진 충효의 덕목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신 그냥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무엇이 먼저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지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인성교육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도지사가 제 힘으로 당선이 된다면 송하진 후보는 인성교육장을 그 교육장을 건립할 마음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가능성이 있다면 반영해야죠. 네, 다른 후보께 질문 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정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골 포두. 지난번에 4.13 선거 때도 이렇게 참 좋은 제안도 하시고 앞으로 도지사가 되신다면 우리 인성교육장 건립할 의사는 있습니까? 효는 만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가족 제도에서 인성교육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으로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교육장을 꼭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장 외에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켜나가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칼푸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노칼푸드는 소농, 고령 농업인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 전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도이죠. 근데 농도인 전북이 농업을 구호로 가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 전북의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뿌리 산업인 농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노컬푸드가 4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가 꾸러미 사업이었다면 네, 2단계 알았습니다. 직매장을 통하고 네, 한 가지 더 질문하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그 앞으로 도지사가 되신다면 예. 4차 산업으로 생산과 저온 창고, 가공을 해서 농한기에 그렇게 해서 유통 과정을 하고자 저는 그러한 공약을 하는데 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생각이냐면 네. 농산 가공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대기업이 이익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농민들을 잘 교육시키고 기계와 과정들을 잘 훈련시켜서 농산 가공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주고 농산 혁신, 다시 말하면 직매장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하고 생산자는 돈을 더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광역형 로컬푸드의 추진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컬푸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그러한 분께 이야기는 질문해 좀 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먹거리의 도민들 이해가 혁신. 갔을 겁니다. 네. 네. 우리 정의당 이광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네, 민중당 이광석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신다면 제가 아까 인성교육장과 가공공장에 대한 농업을 살려야겠다 하는 제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가 되어서.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합니다. 인성교육, 애절교육, 충효교육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활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애절 바른 사람들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하면서 따라오라고 해야 그 부분들은 같이 네. 이어진다라고 저는 네,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태희 우리 정의당 후보에도 같은 동향으로 묻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인성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어떤 교육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 체계와 내용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네, 다 시간 다 동의해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송하진 후보, 한국 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대책위에서 대책 7가지를 도에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그중에 한 가지라도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은 아니, 못하고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예, 어쨌든 아니, 이게 그런 단답형으로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세요. 그분들이 느낌은 송하진 지사께서는 비정규직의 생계 문제, 당장 위기에 처한 이런 여러 가지 쉬운 문제들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삼락농정을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420억을 들인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사업 4년을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운영 사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 삼락농정에는 수백 개의 사업이 아니요, 있습니다. 이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을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도록 답변을 드릴 그러니까 테니까 관광 수많은 거점 사업. 정책이 100%다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을 답변해 농촌 주시라고요. 관광 거점 마을의 경우는 예. 두세 곳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소한 답변 것도 다시 있다는 질문하도록 점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억을 들여서 14개를 추진을 했는데 하나는 군산에서 반납을 했고요. 완성을 해놓고도 2달 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추진이 제대로 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실이 없는 삼락농정, 이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삼락농정에 개괄적 얘기만 할 게 아니라 420억이라고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들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잘 임업에 되는 관한 거 하나 마을의 얘기하도록 예도 하겠습니다. 잘 되는 마을의 잠깐만, 예도 전혀 활용하시기 없어요. 가동되는 바랍니다. 것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파악을 못하니까 농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임업에 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른 후보께 질문 부탁합니다. 예. 우리 이광석 후보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애정이 있으시고 근로자들에 관해서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데 전북 농정이 살기 위해서 뿌리 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정은 지금 그 농업 대혁명을 이루어야 되는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농업 회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시설 투자 등으로 업자들만 살찌우는 농업 예산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민들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과 중소농 보호를 위해서라도 농민 수당을 지급하도록 잘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민 수당도 또한 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와 우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논의를 지금쯤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권태웅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대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문 닫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현대조선중공업이 문을 닫았고요. GM자동차 그렇게 됐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완주 현대자동차 공장도 이미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로 300명이 연구소 직원이 떠났고요. 전환배치로 400에서 600명이 지금 되고 있죠. 솔라티라고 하는 픽업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기아자동차로 생산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럭부의 직원들은 지금 거의 3년째 제대로 월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대책을 써야 되는지 답을 듣고 다음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자동차 산업이 위기입니다. 계속 따라하기 기술로 사실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미 기술적 추월을 당했고 향후에 갈수록 그 시장에서의 압박은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 자동차의 기술을 우위는 가장 내연기관,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사실 내연기관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중에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장기적으로 수소 자동차라고 봅니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을 준비하면서 당면한 어떤 단기적 대책들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송하진 우리 후보께서는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생태계가 아닌 첨단 자동차 얘기를 다시 하시길래 제가 그것 또한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본 것이고요. 방향은 제대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가 매우 높죠. 예.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민 수당까지 얘기를 아까 나왔습니다. 농민 기본급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수당도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수당은 해야 되겠죠. 스스로 생활에서 생산, 소비, 유통, 가공, 그다음에 복지가 통합돼야 됩니다. 예. 삼락 농장이 실패한 이유는 농업과 농촌과 자, 농민을 분리해서 봤다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경기장 개발에 관해서 전주와 완주 갈등으로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지 혹시 신재봉 후보 알고 계십니까? 네, 유감스럽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좀 질문 좀 하고 좀 답변 좀 할 미안합니다. 시간을 다른 주시죠. 기회에 발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 차례입니다. 예, 임정엽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순창 장덕마을 가보셨습니까? 순창의 장덕마을이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남원 내기마을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익산 태석산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장전마을도 가봤습니다. 그 네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우리가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태웅
후보님께서도 저한테 장전마을 물어보셨듯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사업이 있다 보면 어느 한 지역을 다 후두로 다 열 정도까지 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항상 챙기고 모든 일을 해결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뭐가 공통점이고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KBS에서 장전마을을 가보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유감이었긴 합니다. 장전마을과 내기마을 이 부분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산업화 사회에서 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함나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80여 명 주민 중에 20여 명이 암에 걸렸고 제가 알기로 이미 5명이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먼저 해주세요. 지금 사태를 그거 다 그러니까 알려진 답변을 하도록 내용들이니까. 하겠습니다. 예. 공통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답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이 장전마을에 가보시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문제에 관한 것을 도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만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아픔과 생명이 끊기는 곳을 가보지도 않았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완주에 혹시 이 비싼 마을이 있다는 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아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완주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완주 잘 아시겠죠. 예, 당연히. 완주에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압선 관심 때문에도 갖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사회 갈등 현장에 꼭 지사께서 가서 해결도 해주시고 1000개면 위로도 좀 해주셨으면 1000개면 900개는 좋겠습니다. 갑니다. 예. 다는 못 가지만. 가보지도 않은 분이 갑니다. 저한테 물어보셔서 예. 제가 더 잘 알아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예. 이렇게 흥분은 안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께 질문 이어해 주십시오. 자, 그 이광석 후보께 그 특별히 이제 농업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농민수당을 말씀하셨어요. 네. 연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이유가 생태와 환경, 자연경관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시켜온 공익적 가치,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다. 예. 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생각이. 예. 저도 공익형 직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다만 액수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재원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중에 뭐 반절은 지역화표로 지급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실행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10만 농가가 됩니다. 전라북도 농가가. 10만 농가에게 한 농가에 240만 원씩 그 년 드리면은 약 2,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400억 정도면은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3.6% 정도 됩니다. 그 3.6%를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역 그 시군과 같이 그 협의를 해서 마련할 수 있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기조가 거의 그 통일농업,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를 통일로 잡겠다. 그리고 농업을 기조로 해서 활성화는 통일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 서로 불가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있어도 국방 예산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국방 예산은 줄어드는 부분들이 이제 복지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배우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시간이 때문에 많지 않아서 예, 우리 다른 권태웅 후보께. 후보님도 앞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이번에 이제 GM 공장과 관련해서 그 뉴스를 보니까 공장 가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 대책에 대해 임시 방편 무책임한 정치 공세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10년을 내다보는 공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저하고도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체질 개선 뭐 이런 것들과 과연 어떤 면에서 상통하는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업 대책은 산업 대책대로
그다음에 경제와 복지는 또 경제와 복지대로 여러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현실에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경제의 관점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분의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정의당 권태용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의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큰 계획을 밝히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외버스 요금이 이슈가 됐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은 거리의 요율을 곱해서 간단히 정산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매년 10억 이상, 수십 년 동안 수백억 이상의 과다 요금을 주민 주머니로부터 사실 빼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나서도 전라북도가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유가 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참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다됐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이제 요금을 내렸고요. 그 대신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는 쪽은 저희들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들, 승객들을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수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용역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되면 문제 제기 주체들과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책을 협의해야 된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먼저 나름대로는 드립니다. 했습니다만 뭐 부족하게 느끼시면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100일 이상 1인 시위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우리 지사시설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직접 따뜻하게 말씀 한번 건네신 적이 없으시더군요. 제가 이게 오며 가며도 많이 만났겠고요. 또 나름대로 격려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기회를 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 단답형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수질 관리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데 2020년까지 상급 담소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일단은 겁니까? 실패라는 말보다는 모든 것은 목표를 세우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앞서 제안해 주시는 해수유통 같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러나 수조 원의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너무 사실 무책임한 그러나 우리 답변이신 것 전라북도 같습니다. 환경이 개선되는 것만으로 또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해를 하면 종합적인 차원에서 환경 투자되는 예산을 지금부터 다 자르면 국가는 우리 쪽을 도와주지 않죠. 자, 임정혁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현재 그 새만금에 대한 여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여러 사업 공약들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어떤 변경의 주체가 새로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 계획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수유통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는 뚝이 막아지냐 안 막아지냐의 걱정 때문에 해수유통 문제를 감춰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뚝이 막아졌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해수유통을 통해서 그걸 담소화시켜가지고는 수지를 지금 평균 5급수인데 유지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서 개발 계획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맞고요. 단순히 농지만 늘리는 방법은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에너지 뉴딜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배당받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또한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9천만 평 가까운 매립 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매립 속도전을 하겠다고 하고요.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서 새만금 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도전이 일부는 필요하지만 전체의 속도전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매립한 땅을 분양하면 그 돈으로 다시 매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치되면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보다 더 빠른 방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9천만 평 전체를 한꺼번에 속도를 내서 매립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재봉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전신은 새누리당입니다. 네. 예, 새누리당의 그동안 해온 일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네.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전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되고 있죠.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은 하고 그러한 법치국가에서는 거기에 법에 따라서 정말 잘못은 그러한 것은 다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그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광석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와 그 익산의 초미세먼지 거의 전국 1위입니다.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을지 말씀을 여쭙습니다. 지금 새만금 준설하는 부분들이 이 환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새만금 준설이 아주 그 미세토들을 끌어올려서 그 미세토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또 다 됐기- 공기 중에 네. 유포되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미세먼지 지금 다음 순서가 예. 이광석 후보 집중 토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시간을 활용을 하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예, 답변을 하시고 해도 되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 예. 그 미세먼지 부분은 새만금 그 계획을 미세먼지 지금까지 준설해서 만들어 놓은 농지로만도 그리고 부지로만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후보님들에게 오늘 참 나와서 대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정에 굉장히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애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소농이 빠르게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 예산을 얼마나 쓰네, 농업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네 해도 부채가 소득을 앞질러 가고 중소농이 몰락하는 농촌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농민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고 농민수당 지급을 당적과 관계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공통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으면 합니다. 농민수당은 경장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겁니다. 생계 자체의 위기에 몰린 중소농을 집중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한 분 한 분에게 같은 내용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 240만 원 돈의 10만 농가에게 2,400억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전북 예산의 총 33.6%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분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1,200원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보님들 어떻습니까? 금액 문제는 별도로 존치하더라도 생존의 위기에 몰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손 한번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약을 한번 같이 실현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동의합니다. 임정엽 후보님. 동의합니다. 예. 저도 뭐 후보님. 액수나 약간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저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예, 예. 비교를 하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예,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예, 우리 권태웅 후보님. 예, 제 공약 가계부를 곧 발표할 텐데요. 지금까지 계속 발표한 공약의 총 소요 재원이 매년 4,400억 정도입니다. 우리 가용 예산과 현재 추가 세수를 포함해서 감당 가능한 숫자인데요. 지금 농민수당의 경우에 저희도 그런 어떤 수당제를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자치경제센터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자립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가능한 것까지 한번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실 일상적으로 그런 수당 이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신재봉 후보님. 네, 정말 농촌 살리기 운동에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신 도지사 후보님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농촌도 걱정하고 추후에 인성교육장도 그렇고 이광석 후보가 말씀하신 그러한 구체적인 안도 같이 논의해서 그러한 것도 네. 했으면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북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적이라는 이야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두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2017년에 10,000명, 작년 1사분기에만 7,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북의 산업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지만 현대중공업 한국GM처럼 뒷북 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과 타타 대우 상용차 또한 정상적인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북의 경제 위기를 돌파구는 남북 교류 협력에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거든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인적 및 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물류 및 건설 산업의 필수적인 건설용 트럭이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자주통일정당인 민중당 이광석 후보인 제가 북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의 SOC 산업에 전북이 주도로 참여하고 SOC 산업의 국산 상용차 공급을 보장받겠다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 심재봉 후보는 전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북과의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네, 말씀해 저희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4명이 계십니다. 저는 신발이 닳도록 전라북도 낙후된 전북, 잘 사는 전북을 만들자고 하는 오늘 도지사 후보님들의 말에 전 동의합니다. 네,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민족 번영의 길에 전라북도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통일 경제로 우리 경제를 새롭게 혁신하고 실현하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도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 남북 대결이 아니라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집중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세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대화와 평화의 길이 열리면서 통일을 향한 염원과 희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전라북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 전북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가 무엇인지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관계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한 대통령님이 생각나고 저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해의 신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게인 1998년 아시는 것처럼 정주영 회장은 20년 전에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많은 것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전북에서 생산되는 현대 자동차와
전북 쌀을 가지고 남북 경협협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북이 농생명 중심지로서 교류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2008년도에 평양과 묘양산을 방문했는데 조선실록 전주 사고와 묘양산 사고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도 저희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하전 후보 순서입니다. 예, 이제 북한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볼 때 가장 특장 요소가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체육, 그 다음에 건설 이렇게 4개 분야는 확실하게 교류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이다. 저는 도지사 재직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는 기술이라든지 나무 심기라든지 북한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요. 문화는 특별히 판소리 같은 것도 우리 것을 교류하는 문제, 또 체육은 농구라든지 또 건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구상 중에 우리 전북 업체들이 건설에 많이 참여한다면 새로운 건설 붐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동서 내륙 벨트를 한반도 H라인에 포함시켜서 우리 북한도 참여를 하고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구상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정의당 권태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남북 평화 시대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이미 공약을 발표해서 평안북도와 전라북도가 자매 결연을 통해서 교류하자라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평안북도는 단동철교를 포함하는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흑연 매장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쌀과 평안북도의 흑연을 서로 교환하고 그 흑연을 가공해서 우리 탄소 사업에 활용하면서 거기서 남는 비용은 소득은 거기는 그 쌀 가격 보장에 활용하고 북한의 어떤 식량 사정에도 도움을 주는 그거를 통해서 말 그대로 현재의 평화 시대가 도와 도 차원에서 민간 교류까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런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민중당 이광석 후보 순서입니다. 예, 침체된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을 농업에서 찾고 통일 경제로 활로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저의 공약입니다. 그 새만금의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건설해서 남북 8천만 국민들이 먹고 살 식량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그 종자 산업이랄지 또 농기계 산업이 지형에 맞는 농기계들이 남과 북이 같이 만나게 되면 농기계, 종자, 그리고 그 농사 이야기, 농업을 또 그 교육하는 부분들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같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을 만들어 내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SOC 산업이 또 북이 SOC 산업을 많이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네. SOC 산업에 전라북도에 있는 상용차를 제대로 네. 보내서 역할을 할 수 시간 다 있도록 됐습니다. 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이북과 우리 대통령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문을 열고 서로 만남 몇 번 했다고 해서 교류하고 무슨 뭐 여기 약속하고 거기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상조 같고 모든 정책이나 이것은 저희 당의 국회의원 113명이 계시는 곳에서 그러한 법안과 구상을 하는데 저는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정정책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그 모든 면을 그때 가서 그분들과 논의해서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같이 동의할 것을 저는 도지사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4분 나오신 분들과 같이 좋은 말씀은 다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도지사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에 걸친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각 후보는 순서에 따라 1분 30초 내에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는 민중당 이광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이 먼저 네 나라 간의 죄송합니다. 회담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석기 의원은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오늘 종북 의원 이석기의 제안이 남북미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판문점 선언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던 변화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이 무너지고 전북 경제 전반이 파탄나고 있는데 민주당 일당 독주 아래 전북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변화를 멈춰버리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소극성과 무사한 일이 전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민주당이 독점해온 전북 정치는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툭을 허물어 버립시다. 만석보를 허물어버린 가보년 동학농민군의 기상으로 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혁파하고 진보와 혁신으로 가는 세계를 열어냅시다. 새롭게 밝아오는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 시대를 걸머쥐고 나갈 믿음직한 민중당과 저 이광석에게 표를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중당과 함께 저 이광석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후보자의 지적으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마무리 연설은 기존의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별도의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관만 하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친환경과 전기 사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가 우리 전북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체질, 새로운 구조로 전북의 경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전북 산하를 가꿔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은 여행 체험산업 1번지로 가꿀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농생명 식품산업들을 일으켜서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큰 기업과 작은 상권이 함께 살고 14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 잼버리를 성공시키기까지 준비에 완벽을 기해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확실하게 건설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정의당 권태현 후보입니다. 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숙제는 많고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장밋빛 큰 얘기에 속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정당, 새로운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선거 때마다 바뀌는 정당이 아니라 오래오래 가면서 정치를 책임질 미래여당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여당이 될 때까지 꾸준히 혁신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기득권에 매이지 않고 도민의 삶을 대변할 젊은 일꾼 권태용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과 권태용을 선택하면 미래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부패와 무능을 꼭 일소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경제와 복지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지금까지의 복지, 앞으로의 전라북도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했던 공약들 꼭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정의당과 권태용을 선택해 주시면 미래의 변화로 책임 있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을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경제 민주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오래 쌓인 새만금, GM, 산업 전환까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민주평화당 임정현 후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은 지금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분야가 참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 못하는 도지사, 그리고 밥그릇을 뺏긴 도지사, 도민을 기만하는 도지사에게 다시 사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도지사, 이제 더 이상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녹할푸드를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전북의 성공 신안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향 도민과 거주 도민 500만 전북 도민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서 일하는 도지사, 건강, 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남북 경제 협력의 시대에 그 전진 기지로 새만금과 익산역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소득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뉴딜 사업을 성공시켜서 일자리 1만 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사업 한 축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전북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 순서입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저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소외되고 냉대받는 전북 지역에서도 투사와 같은 우리 군산시장, 도비례, 시비례, 군비례 후보들이 저와 같이 7명이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113명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아까 말씀하신 네 분의 말씀의 공약도 다 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 신재봉이 신발이 닳도록 국회에 또 이 정부의 소통에서 낙후된 전북, 잘 사는 전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한 것, 좋은 창고와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농촌 소득 증대에 앞장서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인성교육장을 꼭 건립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정책에 있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신재봉에게 압도적인 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도지사 후보 토론회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선거운동으로 바쁜 시간에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